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기호보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경관 영양액을 제공할 때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이유는 경관 영양이 뭐예요? 우리 콧줄로 밥 먹이는 거죠? 이때 대상자의 상체를 좀 높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눕혀요. 이 이유가 뭘까요? 1번 비위관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번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3번 대상자가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4번 영양액의 기도로 역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5번 영양액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답은요,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위의 모양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 오른쪽으로 누우면은요 역류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 이 중력에 의해서 영양액이 밑으로 잘 흘러내려간다.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역류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2번 식전에 사탕을 제공하여 식욕을 돋군다. 3번 무게감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4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고 사용하게 한다. 5번 식사 시간에 졸려 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한다. 답 나오죠? 정답은요 3번 무게감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이유가요, 치매 대상자는 말기쯤 되면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를 잊어먹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멍 때린단 말이에요. 가슴 아프죠? 그래서 숟가락이 조금 무거우면 내가 밥 먹는 거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손에 무거운 걸 들고 있어. 이게 뭐지? 아, 숟가락이구나. 밥 먹어야지.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1번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우리 뭐보다 뭐가 좋다 그랬어요? 헷갈리니까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유리보다는 색깔 있는 플라스틱 제품이 좋다고 했어요. 왜? 입맛을 돋구니까. 유리는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깨트릴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래서 X 하시면 됩니다. 유리 접시보다는 플라스틱이 좋다. 식전에 사탕을 제공해서 식욕을 돋웁니까? 사탕, 땅콩, 팝콘 이런 것들은요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삼가합니다. 왜? 씹는 행위까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잘한 음식들은 삼가하고요. 식욕을 돋구려면은 물을 마시던지 국을 먼저 좀 떠먹이면 되겠죠. 4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면은 이게 뭔지를 몰라서 먹게 되니까 피합니다. 식사 시간에 졸려하더라도 제 시간에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졸려하거나 뭔가 초조하다고 하면은 밥을 안 먹입니다. 그리고 괜찮아지면 먹인다고 했어요. 그죠?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한번 볼게요. 뭐 한 문제씩은 꼭 나오잖아요. 뭐보다 뭐를 사용한다? 결국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접시보다, 평평한 접시보다는 사발, 약간 이렇게 오목해서 잘 흘리지 않는 사발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죠. 유리그릇보다는요. 살에 자주 걸린다고 하면은 너무 묽은 거는 오히려 살에 걸리니까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합니다. 밥을 안 먹으려고 왜? 입안이 뭐가 불편한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지, 틀니가 안 맞는지, 약 먹고 부작용 때문에 밥을 안 먹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자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졸려하거나 초조하다면은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싫다고 하면은요, 목욕할 때 갈아입힌다. 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자가 거부해도 바로 해야 되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구강간호. 양치질은 바로바로 시켰잖아요. 그죠? 씹는 행위를 잊어버린 대상자에게는 갈아서 제공한다. 씹는 걸 잊어버렸으면은 씹는 역할을 대신 해줘야겠죠. 음식을 갑니다. 갈아서 제공합니다. 씹는 게 불편하다면요, 이가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갈아서 제공을 한다. 식사 전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한다. 우리 애기들한테 음식 줄 때 어떻게 해요? 호호시켜서 주죠. 치매 대상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치마를 입힙니까? 턱바지를 입힙니까? 옷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치마를 입히는 거예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줘서 본인이 밥을 먹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잊어먹지 않도록 해준다고 했고요. 생선가시 미리 발라놓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바로 밥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다 세팅해놓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왔다 갔다 하다가는 딜 수도 있고요.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게 한다. 2번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3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4번 대상자의 가슴 위치로 식탁 상판의 높이를 조절한다.
5번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과 충분한 간격을 둔다. 정답요. 3번이죠.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발바닥도 닿고 또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앉게 하는 것이 안정적이겠어요. 1번 왜 틀렸을까요? 팔꿈치가 식탁에 닿지 않게 한다. 우리가 식사 예절로는 팔꿈치 안 올리지만요. 불편한 대상자입니다. 뭔가 안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다 의지해야 돼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하죠. 식탁에 팔꿈치 올리도록 합니다. 2번은요.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하나요? 등받이도 있고 팔 받침도 있고 좌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안전한 자세가 좋다. 4번 대상자의 가슴 위치로 아니죠? 좀 낮다고 했어요. 배꼽까지 내립니다. 식탁은 대상자의 배꼽 높이이다. 5번 휠체어에 앉아서 식사할 때는 식탁과 충분한 간격을 두는 게 아니라 가까이 붙이죠. 깊숙하게 당기죠. 팔은 편안한 자세, 팔꿈치마저 올려라 이거예요. 39번 처방된 알약의 개수가 많은 대상자의 복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에 녹인 후 제공한다. 알약을 쪼개서 제공한다. 갈아서 가루로 제공한다. 약에 꿀을 섞어서 제공한다. 알약을 두세 번 나누어 먹게 한다. 요건 좀 쉽죠? 알약을 두세 번 나누어 먹게 합니다. 개수가 너무 많아요. 막 개수가 6개씩 돼요. 그럼 뭐 2개씩 3번 먹이거나 3개, 3개 이렇게 먹이면 되겠습니다. 녹인다, 쪼갠다, 가루로 한다. 이렇게 임의로 쪼개거나 가루를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반드시 의료진에게 문의하고 지시를 따라야 돼요. 약의 농도가요. 알약 같은 경우 24시간 동안 서서히 계속 그 시간 간격으로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가루를 내거나 쪼개면은 이게 24시간 이 균일한 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빨라지겠죠. 혈압약인 경우에 가루내서 먹였으면요. 하루 종일 조금씩 혈압을 낮춰야 되는데 그냥 초반 동안 1시간 동안 혈압이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은 절대로 쪼개거나 가루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 40번 귀약을 투여한 직후에 대상자에게 오심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어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했을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차가운 귀약을 넣으면은 오심과 구토 증상, 속이 메스꺼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약은요,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온수에 담급니다. 앉은 자세에서 귀약을 투여했다고 오심과 구토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귀지 제거 아니고 후하방 아니죠. 항상 귀는 후상방으로 잡아당겼어요.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귓바퀴는 후상방으로 잡아당긴다. 귀약을 투여했어.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간 눕게 한다. 작은 솜을 귀에 느슨하게 끼워 놓는다. 몇 분간? 한 20분 정도. 양쪽 귀에 귀약을 넣을 때 한쪽 귀에 약 넣고 5분 동안 같은 자세로 있게 한 다음에 또 다른 쪽 귀에 약 넣고 5분 정도 같은 자세에 있게 한다 이거예요. 41번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건강한 쪽에 서서 이동을 돕는다. 이동하기 편리한 슬리퍼를 신긴다. 마비된 쪽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배설 중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정답요?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이거는 뭐 좋죠. 건강한 쪽에서 이동을 돕는 게 아니라 항상 불편한 쪽을 지지해주고 건강한 쪽은 대상자 스스로 건강한 쪽을 활용하라고 했어요. 잔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슬리퍼는 아무래도 넘어지겠죠. 화장실은 밝은 게 좋다. 바닥에 물기가 없어야지 안 넘어진다. 미끄럼 방지 신발을 놓는다. 마비된 쪽으로 안전 손잡이 잡아요. 항상 건강한 쪽으로 잡습니다. 휠체어도 건강한 쪽으로 대주죠. 이동 변기도 건강한 쪽으로 대주죠. 항상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5번 배설 중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열어둔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문은 닫아두어도 되는데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하라고 했어요. 볼일 잘 보고 계시죠? 저 밖에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걸어줍니다. 42번 거동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대에서 배설을 하는 거죠.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변위를 호소하면 2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대어준다. 5번 배설 후에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침상 머리를 낮춘다.
정답요 5번입니다. 5번도 약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배설을 다 했어. 그러면은 이제 처리하고요. 무릎 덮개를 걷어내고 그쵸. 덮었던 거 걷어내죠. 옷 입히니까 침상머리를 낮춘다. 맨 마지막에 별로 불필요한 거를 보기에 넣었어요. 하지만 1, 2, 3, 4번은 아니다. 항상 보기 5개 중에서요. 가장 근접한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변을 조용하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배설할 때 불편해요. 내가 방구도 좀 나오고요. 이렇게 소변 소리도 나오고 막 하는데 누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TV를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는다. 배변 후에 따뜻한 물티슈로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어떻게 돼요? 요도, 질, 항문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요. 항상 항문에서 뭐가 나오죠? 똥이 나옵니다. 똥에는 뭐가 있어요? 대장균이 있어요. 이 대장균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가 맨 마지막이다? 항문이 맨 마지막입니다.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아야지 항문에서 질, 요도를 닦으면 어떻게 돼요? 이 대장균이 감염됩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보통 치매 대상자 어떤 병으로 입원을 했던지 요로 감염이 그 병원 감염의 30% 정도가 돼요. 합병증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하기보다는 이런 감염 때문에 사망할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이게 현실에서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국가고시에서도 항상 나옵니다. 항상 앞에서 뒤지 뒤에서 앞이 아니에요. 항문은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둔부에 약간의 수분을 남겨두면은 욕창 생기죠. 피부는 건조해야 됩니다. 욕창은 안 걸리려면 건조해야 돼요. 뭔가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면 나쁠 것 같죠? 욕창에는 좋습니다. 변이를 호소하면 왜 참게 해요? 똥은 참으면 똥도 골라요. 그래서 똥은 절대 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굳이 소변과 대변 중에 뭘 참는 게 낫냐 하면은요. 소변은 조금 참아도 괜찮아요. 방광의 용적이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변은 참으면 똥도 골라서 안 좋다는 거. 배설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하죠. 항상 이 옷을 내려서 닦기 전에 덮은 다음에 내린다, 이게 중요했어요.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죠. 밥 먹을 때 위관 영양, 경관 영양, 그리고 침상 배설 다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다는 거. 우리 똥 쌀 때 힘 주려면은 앉아서 힘 주거나 해야지 누워서 이게 힘이 젖습니까? 그쵸? 간이 변기를 댑니다. 간이 변기가 뭐예요? 요강이죠, 요강. 그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이렇게 밑에다가 간이 변기 대주는데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허리 좀 들어보세요 하고 쏙 넣으면 되는데 협조를 못해,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면요. 우리가 다 힘으로 하려면은 팔목이 빠져요. 수근관 증후군 걸리죠. 옆으로 돌린 후에 변기를 대고 일자로 눕힌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계속 나오는 포인트예요. 요거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할 것 없이 계속 국가고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43번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배설 중에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준다.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인다. 일단 가려주는 게 제일 먼저 아니겠어요? 그쵸? 나가 제일 먼저겠죠. 그럼 정답은 2번과 3번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려준 다음에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그쵸? 맞춘 다음에 변기를 대상자 건강한 쪽에 붙여주고 그리고 나서 배설 중에는 수건을 덮어준다. 요 순서죠. 이렇게 되면 정답은요. 나다라가. 나다라가. 정답 2번이네요. 그죠? 이동 변기. 여러분, 요 두 개 중에 뭐가 이동 변기예요? 이동할 수 있는 변기. 요게 바로 이동 변기입니다. 얘는 뭐예요? 요게 바로 간이 변기예요. 요강 같은 거, 그죠? 스크린으로 가려주고요.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침대 높이와 이동 변기 높이는 같도록 한다고 했어요. 요것도 많이 나오죠?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붙여주고 배설 중에 하반신을 덮어준다. 44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티슈로 닦고 즉시 기저귀를 채운다. 냄새가 나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에 문을 열어 환기한다.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눕혀 교환한다. 교환 전에 면도개를 이불 위에 덮은 후 이불만 다리 아래로 내린다. 정답 5번이죠. 뭐 틀렸을까요? 1번 물티슈로
닦고 즉시 기저귀를 채우면 어떻게 해요? 건조시켜야죠. 그죠? 2번,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너무 통풍 안 되면은 욕창이 생기죠.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문을 열어 환기하면은 춥죠. 다 끝나고 환기하죠. 필요하면은 탈취제나 방향제까지도 이용합니다. 기저귀 교환하고 나서 창문 열어서 환기하는데 이때도 직접적으로 대상자에게 바람이 들어가면 돼요? 간접 환기해야겠죠.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허리 좀 들어보세요 하고요. 없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 넣고 다시 똑바로 눕히면 되겠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스크린이나 커튼을 친다. 덮개를 덮은 다음에 이불만 내려준다. 45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치 도뇨관,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는 대상자죠. 소변 주머니는 3시간마다 세척한다. 소변 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한다. 소변 주머니의 내용물은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소독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에 비운다.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 소변 주머니를 교체한다.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소변 주머니 변기통에 버리면 되겠죠. 소변 주머니는 2시간마다 세척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2-3시간마다 확인하죠. 소변 주머니는 원래 세척은 하지 않았어요. 소변을 비워준다. 이 표현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소변 주머니는 물로 헹구어 사용했어요. 그냥 소변 버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배출구 뚜껑 닫은 다음에 알콜솜으로 닦았잖아요. 그죠? 이 안에는 헹구지 않았다. 어차피 배설물이 오염된 것입니다. 이건 안 헹군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 이거죠. 소독솜으로 배출구를 닦은 후에 비우는 게 아니라 비우고 나서 닦아주는 거예요. 아랫배에 팽만감을 호소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지금 관이 꺾이거나 눌렸는지를 봅니다. 아시겠죠? 소변이 안 빠지면 배가 아픈 거니까요. 46번,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변형 방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 담근다. 이런 게 답이 되겠죠. 의치를 소독할 때는 표백제에 담근다. 의치를 흐르는 물로 닦은 후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의치를 주방세제로 씻은 후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전체 의치인 경우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의치를 끼우기 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사용한다. 정답요. 물에 담근다 이거예요. 변형을 막으려면은 물에 담가서 보관하죠. 분실을 방지하려면은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죠. 의치를 소독할 때는 표백제에 담그는 게 아니고요.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면 됩니다. 의치를 흐르는 물로 닦은 후 베타딘으로 소독한다. 여러분 베타딘이 뭐예요? 우리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그 요오드 있잖아요. 소독약. 그게 바로 베타딘입니다. 색깔 있는 거. 의치를 주방세제로 씻은 후 뜨거운 물로 소독한다. 의치, 틀니는요. 뜨거운 물 하면 무조건 틀려요. 왜? 틀니가 플라스틱 재질이잖아요. 그쵸? 뜨거운 물로 하면 변형이 됩니다. 틀니 비싸죠? 변형되기 때문에 틀니는 절대로 뜨거운 물로 소독하면 안 된다. 미지근한 물로 헹군다. 찬물에 담근다. 다 맞는데 뜨거운 물은 틀려요. 전체 의치라면은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전체 틀리던 부분 틀리던 이렇게 물에 이 틀니가 전체적으로 담겨야지 밖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면은 이게 건조돼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전자레인지에 데우면은 쪼그라들겠죠. 안 됩니다.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이 없을 때 두발 전용 세정제로 머리 감기죠. 세정제를 사용 후 린스로 헹군다.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 모발에 닦아낸다. 비누와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되게 한다. 세정제 사용 후에 마른 수건으로 말려 닦아준다. 정답요 5번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는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 머리를 감기려고 할 때 씁니다. 그래서 거품을 많이 내죠. 그리고 나서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줘요. 물이 없는데 굳이 이 막판에 젖은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라는 거. 세정제를 수건에 묻혀서 닦는 게 아니라 두발 전용 세정제를요, 머리에 발라서 거품 내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48번, 남성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회음부를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는다.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다음 그 아래 방수포를 깐다.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는다.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무릎 아래를 덮는다.
이게 회음부 남자이냐 여자이냐 그겁니다. 회음부를 뒤에서 앞으로 닦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 거 여자에 해당되죠.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치는 부분을 닦는다. 이게 바로 남자 회음부 간호가 되겠습니다. 음경이 어디고 음낭이 어디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기가 음낭이고요. 여기가 음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수건으로 여기를 잡아요. 피부가 이렇게 쪼글쪼글 겹치는 부분을 닦고요. 이 음낭의 이 뒷면까지 닦아줍니다. 여기 이제 변이 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꼼꼼하게 다 닦아준다. 이게 바로 남자 회음부 간호가 되겠어요.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닦는다. 이게 배횡하이죠. 무릎을 올립니다. 49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통목욕 20분 또는 30분 한다 그랬죠. 그런데 통 속에 있는 시간은 5분이다. 이거 기억할게요. 목욕 직후 변기에 앉혀 대변을 보게 한다.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한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3, 40분 정도로 한다. 4번 통목욕 시 몸통 회음부 다리팔을 순서로 닦는다. 5번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요? 5번이죠. 목욕 후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마시게 하던지 따뜻한 우유, 차, 바나나 우유 이런 거 먹잖아요.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목욕 직후 변기에 앉아 대변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목욕하기 전, 외출 전, 또 머리 감기 전 항상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몸이 따뜻하면은 똥도 메리고 오줌도 마렵단 말이에요. 항상 어떤 거 하기 전에 화장실 가는 거예요. 마비된 쪽 다리를 먼저 욕조에 넣게 합니까? 건강한 쪽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비 쪽 들어가죠.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쪽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욕조에 있는 시간은 3, 40분 너무 길어요. 2, 30분 하고요. 전체 목욕 시간은 2, 30분이다. 하지만 욕조에 있는 시간은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5분입니다. 여기서 간호조무사이신 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간호조무사에서는 통목욕은 20분 한다 했어요. 하지만 요양보호사에서 나오는 대상자들은 다 아프죠. 5분만 통 속에 있는다 이거예요. 통목욕 시 순서는요. 발 먼저 넣는다 기억하세요. 발 먼저 넣고 다리 닦죠. 팔 닦고 몸통 닦고 맨 마지막에 생식기 회음부 닦는 거예요. 발 다음에 팔 다음에 몸통이고 회음부는 항상 마지막입니다. 5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쪽과 입히는 쪽으로 옳은 것은 벗기는 쪽은요 벗건, 입히는 쪽은요 입마건. 요거를 딱 적고 풀으셔야 돼요. 그쵸? 왼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겠죠. 그쵸? 그럼 오른쪽. 그리고 입히는 쪽 입마건. 마비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 요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벗건, 입마건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푸세요. 51번 누워있는 대상자를 앉혔을 때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는 경우 대처 방법. 뭔가 자세를 변환시켰는데 이상한 증상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자세로 바꿔준다. 이게 답이죠. 청심환을 먹인다. 원래 자세로 다시 눕힌다. 이거 아닙니까? 차가운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준다. 옆으로 눕힌 후 등 마사지 해준다. 담요로 몸을 덮고 미지근한 물을 준다. 아시겠죠? 포인트가 바로바로 나오는 문제는요. 빨리 푸셔도 돼요. 그래야 90분 동안 80문제를 풀고 마킹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 후에 어지럽다, 오심, 메스껍다, 구토, 식은땀 증상이 있다. 이상 증세가 있을 때는요. 빨리 그 직전 자세로 바꾸고 보고해주면 되겠습니다. 52번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근력 운동의 효과는 요거 우리 교과서에서 팁 왼쪽에 별표되어 있었어요. 요거 뭐예요? 부종 예방, 낙상 예방, 목 통증 예방, 호흡 부전 예방, 관절 변형 예방? 다 낯선데?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원래 신체 안정을 위한 자세다 이거예요. 정답은요. 그런데 약간 변형돼서 나왔어요.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이 운동은 휴대용 변기, 이동변기죠? 이동변기 할 때 허리 좀 들어보세요 하고 여기다 이동변기 쏙 집어넣죠. 침대 위에서의 이동,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신체 안정, 낙상 예방과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근력 운동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균형 잡아서 낙상을 예방한다. 다치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부종이 예방되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목 통증이 예방돼요? 목 더 아파요. 호흡 부전 예방, 관절 변형 예방 아니다. 신체가 안정되고 낙상을 예방하는 근력 운동이다. 이거예요.
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옆으로 누워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 걸터 앉을 때 지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항상 체위 변경 문제는요.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요양보호사가 어디를 지지하냐 대상자는 자기의 건강한 쪽을 활용하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편마비예요. 그럼 건강한 쪽은 어느 쪽이죠? 왼쪽이 건강한 쪽입니다. 그럼 대상자가 건강한 쪽을 활용하는 그림 먼저 볼까요? 왼쪽으로 짚는 그림 뭐가 있어요? 왼쪽으로 짚고 있죠. 왼쪽으로 짚고 있죠. 요거 안 짚고 있죠. 요것도 짚고 있네요. 요거 안 짚고 있죠. 그러면 일단 1번, 2번, 3번으로 답이 추려지죠. 요양보호사는 어느 쪽을 지지하냐? 상체 하나, 하체 하나 지지한다.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허리와 팔, 둘 다 상체죠. 여기는요? 어깨와 팔, 둘 다 상체죠. 요거는 어깨와 대퇴부, 넙다리. 그렇기 때문에 상체, 하체 두 군데를 지지한다. 요렇게 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순서. 자동차에 태울 때 어떻게 할까요? 일단 휠체어를 자동차 평행하게 놓는다. 다리를 한쪽씩 올려 시트 깊숙이 앉게 한다. 자동차 시트에 엉덩이부터 앉힌다.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여러분 이런 거 어려워하시죠?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일단은 휠체어를 자동차 근처에 놔야 되죠. 평행하게 놓는다. 요게 맨 먼저 아니겠어요? 발을 지지시키고 엉덩이 앉히고 한 다리 한 다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는다. 요게 두 번째가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면서 일으킨다와 엉덩이부터 앉힌다. 지지해주면서 일으키고 앉히는 거죠. 그죠? 일으키고 앉힌다. 그리고 시트에 깊숙하게 앉게 한다. 이런 거 순서 모르더라도요. 일단 휠체어를 놓는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쵸? 가가 첫 번째다. 가가 다 첫 번째네. 잠금장치 잠그겠죠. 그리고 발바닥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려놓겠죠. 맨 마지막에는 깊숙이 앉힌다. 나가 맨 마지막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맨 마지막이 나은 거는 1번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맞추셔도 됩니다. 첫 번째 거랑 끝에 것만 맞추고 이렇게 찍으셔도 괜찮아요. 휠체어를 자동차 비스듬히 놓고요.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에서는 잠금 장치가 나오지 않았지만요. 그죠? 아시겠죠? 그리고 두 발이 지지면에 닿게 내려놓고 엉덩이 먼저 앉히고 한 다리 한 다리 앉힌다. 그리고 깊숙하게 편하게 앉힌다 이거예요. 55번 외상은 없으나 왼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하여 이송하는 방법. 1번 양쪽 발목을 부목으로 고정하여 이송한다. 2번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왼쪽으로 넣어 이송한다. 3번 얼음이 담긴 양동이에 왼쪽 발을 넣은 채로 이송한다. 4번 대상자의 왼쪽 팔로 요양보호사의 허리를 감싸게 하여 이송한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대상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이송한다. 어렵죠? 왼쪽이 다쳤어요. 그러면 대상자의 오른쪽에 밀착해서 이송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송할 때는요.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여기가 지금 왼쪽이 손상됐죠? 손상되지 않은 쪽, 건강한 쪽이 오른쪽이죠? 이쪽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서는 손목 잡고 이송하는 거예요. 아픈 쪽이 있으니까 건강한 쪽으로 부축을 합니다. 보통은요, 뭔가 편마비 환자일 때는 우리가 항상 불편한 쪽을 지탱하고 건강한 쪽은 본인이 스스로 활용하도록 했죠. 이렇게 갑자기 응급 상황에서 외상을 입었을 때는요, 이 다친 쪽을 우리가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을 밀착을 해가지고 이송을 한다. 이렇게 반대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56번 다음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쪽 침대 난간은 내려둔다. 2번 이송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하게 한다. 3번 침대 바퀴의 볼트를 느슨하게 놓는다. 4번 프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프랭크 손잡이. 5번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둔다. 정답이요. 4번입니다. 이게 크랭크 손잡이에요. 수동으로 돌리면은요, 이 상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하는 거죠. 난간을 내려준다. 항상 침상 난간은 올려줘야 돼요. 침상 난간을 이렇게 올려줘야 대상자가 굴러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송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하게 하지는 않죠. 난간은요, 위아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항상 이 틀이 더 안전합니다.
침대 바퀴에 볼트를 느슨하게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볼트 꽉 조여줘야겠죠? 크랭크 손잡이 주변 공간을 확보해준다. 이거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이 침대 다리 쪽에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 걸려서 다치거든요. 그래서 크랭크 손잡이 주변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부착된 식탁을 누워있는 대상자의 위쪽에 펴준다. 누워있을 때는 식탁은 없애고요. 밥 먹을 때만 펴니다. 57번. 대상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흡입물품 관리로 옳은 것은 흡입병은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한다. 흡입병에 담긴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린다. 고무로 된 카테터는 씻어서 햇볕에 말린다. 카테터는 알코올로 30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 놓는다. 정답 5번이죠. 카테터가 뭐예요? 이렇게 흡인하는 관입니다. 이 사이사이에 이 막 가래라든지 이 분비물이 껴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물에 담가 놓습니다. 흡인병은요, 1일 3회 이상 멸균 소독이 아니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이게 2번이 될 수도 있고 이상이니까 2번, 3번이 될 수는 있지만 한 번은 그냥 닦아라 이거예요. 흡인병에 담긴 분비물은 세면대에 버리면 되겠습니까? 변기에 버리는 게 낫겠죠. 고무로 된 카테터는 씻어서 햇빛에 말린다. 그늘에 말립니다. 그늘에 말려요. 햇볕에다 놓으면 고무라서 변색되고 갈라지기 때문이죠. 카테터는 알코올로 30분 이상 끓여서 소독한다. 15분 이상 물에 끓이는 건 맞아요. 알코올을 끓이면 다 휘발됩니다. 소용이 없어요. 58번.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게 35회 국가고시에도 나왔었는데 39회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4번 만에 나왔다. 그래서 국가고시는 그 문제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뭐가 순서예요? 안전핀을 뽑는 게 첫 번째예요. 그죠? 그리고 노즐을 잡고 불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나서 움켜쥐고 쏘는 거예요. 쏘는 게 맨 마지막인 건 아시겠죠? 그러면 다가 맨 끝입니다. 안전핀 뽑는 게 첫 번째야. 그러면 라가 첫 번째예요. 요렇게만 해도 답이 3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59번.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벗겨진 전기 코드는 청테이프로 감아 사용한다.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연결한다. 샤워장에 있는 콘센트에는 보호용 커버를 씌워 놓는다.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에는 전기 코드를 잡고 뺀다.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흡인기를 세척한다. 정답요? 3번이죠. 물이 닿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커버를 씌워 놓는다. 이게 맞죠. 벗겨진 전기 코드는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맞죠. 그리고 전기는 사실 까만 테이프로 감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연결하면은 안 된다고 했어요. 거기 누전될 수도 있고요. 그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지 않는다.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 전기 코드를 잡고 뺀다?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는 거지 전기줄을 잡고 빼는 게 아니라는 거.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힌 상태로 흡인기를 제거한다. 항상 꽂힌 상태로 제거하지 않겠죠. 플러그 빼고 제거하는 게 낫겠죠. 습기가 있는 곳에 가급적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욕조나 샤워장 등의 콘센트에 보호용 커버를 씌운다. 물이 달 수 있으니까요. 60번.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뭔가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한다. 식사 중 대화를 유도하면서 속도를 조절한다. 요구르트는 떠먹는 형태보다 마시는 형태로 제공한다. 한 번에 조금씩 떠먹이고 여러 번에 걸쳐 삼키게 한다. 이게 가장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죠? 삼킴 장애가 있어요. 연하곤란이죠. 항상 익힌 채소가 좋다.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게 하는 게 좋죠. 또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에 갈아서 제공하는 게 낫다. 밥은 물에 말아서 제공하는 게 아니죠. 국이나 물에 말아 먹지 않는다. 더 안 들어간다. 유제품류는요. 떠먹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떠먹는 요플레가 낫다. 뭐 맛있는 불가리스보다 떠먹는 요플레가 낫다 이거예요. 61번. 변실금으로 오염된 대상자의 속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뚜껑을 열고 삶는다. 본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제에 오래 담가둔다.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 X 하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요. 본세탁 전에 애벌 빨래를 한다. 좀 가려졌네요. 죄송합니다. 뚜껑을 열고 삶는 게 아니고요. 뚜껑은 덮고 삶아요. 이유가 뭐예요? 옷감이 상하기 때문이에요. 이 뚜껑을 열고 삶으면요. 공기층에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옷감이 상한다는 거. 항상 세탁하는 거에서 중요했던 거 뭐예요?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먼저 닦고 핏기를 제거하고 체액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더운 물로 헹군다. 이게 항상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염된 부위는 아세톤으로 세탁한다? 여러분 아세톤이 뭐예요? 이 손톱 매니큐어 닦아내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세탁을 어떻게 해요? 그쵸? 얼룩을 제거하고 표백지에 오래 담가둔다. 표백지에 오래 담가두면은 색깔이 다 빠지죠. 찌든 때 오염 부분에 가루세제나 얼룩 제거제를 묻혀서 쌀쌀 비벼준다. 이런 것들은 다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붕산수에 담갔다가 여러 번 헹구어 건조한다. 여러분 붕산수 어디서 나왔었잖아요. 뭐예요? 냄새가 너무 심한 세탁물은 헹군 다음에 붕산수에 담거라. 그리고 나서 붕산수 헹구지 말고 탈수해서 말리면 그 꼬랑내가 없어진다. 냄새가 심한 게 없어진다 했어요. 그쵸? 붕산수는요. 헹구지 않고 건조시키는 거예요. 62번. 재가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서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외출 시에 동행 일상 업무에 대행 이건 뭐예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죠.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1번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게 한다.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미리 확인하게 한다.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안내한다.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이렇게 답 나오잖아요. 그죠? 정답 3번이요.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비 미리 확인합니다. 외출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죠.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면 안 됩니다. 보호자가 운전하면 모를까? 요양보호사가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고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외출 장소 파악하죠. 교통정보나 교통수단 그리고 신분증 챙겨야겠죠? 비용을 챙깁니다. 그게 바로 경비죠. 돈을 챙긴다.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약값은 얼마 나올지 보통 대학병원 6개월마다 가면요 약 한 번 타려면은 막 진짜 10만원 20만원씩 나오잖아요. 그죠? 대상자의 귀중품은 소지하고 가면 안 되겠죠?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갑니다. 외출에 필요한 준비물 개인적인 소지품만 준비하지 귀중품은 들고 다니면 잊어버려요. 요양보호사가 이용하는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항상 다니는 병원이 있잖아요. 동네 병원은 여기 또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이런 식으로 다니는 병원, 대상자가 항상 다니는 병원, 대상자의 건강 상태, 대상자의 복약 상태 항상 이렇게 보호자에게 확인하거나 대상자에게 확인하는데 대상자가 정신이 없을 수 있고 치매일 수 있잖아요.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 진료 당일에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게 한다. 혈압약, 당뇨약 다 먹고 갑니다. 아시겠죠? 중단하지 않아요. 63번.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해야겠다고 할 때 돕는 방법은 문제되지 않으면 하게 하는 게 좋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진공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방 청소는 담당 직원이 한다고 설명한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청소하게 한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답이죠. 그죠? 당분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말한다. 청소는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한다. 항상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게 치매 대상자에게 특히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괜찮아요. 노인은 침상에서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어도 나중에 걷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주에 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해서 잔존 기능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다쳤어요. 골절 입으면 어떻게 돼요? 골절은요 최소 4에서 6주 정도는 움직이지 않아야 뼈가 붙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골절 입게 돼서 이렇게 3일에서 3주만 움직이지 않아도 못 걷게 되는데 한 달씩 또는 2달씩 누워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낙상을 주의해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국가고시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치게 되면은 누워있게 되죠. 못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다치기 전으로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낙상 너무 조심해라.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64번.
시설에 있는 치매 대상자를 위해서 화장실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화장실은 항상 24시간 동안 밝게 해라, 물기 없게 해라 그랬죠. 화장실 복도에 화분을 둔다, 넘어지겠죠.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장실 표시를 한다, 괜찮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든다. 화장실 안에 신고 벗기 편하게 넉넉한 운동화를 놓는다. 세면대 위에 큰 거울을 설치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 치매 대상자 거울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울 망상이 온다고 했습니다. 괴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죠? 화장실 복도에 뭔가 바닥에 놓으면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져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화장실 안에 잠금 장치를 만들지 않죠. 치매 대상자는요, 본인이 밖으로 나올 때 문 여는 방법도 잊어버려서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잠그면 열 수가 없어요.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치매 대상자를 두고 있는 집이나 시설이라고 한다면 항상 밖에서 열 수 있어야 됩니다. 넉넉한 운동화는 넘어져요. 발에 꼭 맞는 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 화장실은 항상 밝아야 되고요. 물기가 없어야 되고요. 미끄럼 방지 처리된 신발을 놓던지 미끄럼 방지 이렇게 구멍 숭숭 뚫려 있는 매트를 사야 됩니다. 뭐 이렇게 쿠팡이나 인터넷 쇼핑몰에 화장실 매트 이렇게 검색하면은 많이 나와요. 그렇게 지금 대상자, 집에 어르신 있는 집 또는 부모님이 좀 연로하신 분들은 화장실에 이렇게 깔아서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화장실에 딱 슬리퍼 신다가 물기에 미끄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화장실에서 많이 다칩니다. 65번.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요구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한다. 먹고 난 식기를 보이는 곳에 그대로 둔다.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한 번에 많이 준다. 치매 증상이므로 개의치 않고 용물을 본다.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먹고 난 식기 그대로 두죠. 조금 전에 드셨는데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달력에 동그라미 치면서 표시하기도 하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방법도 있다. 이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요구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하면은 큰일 나죠. 그죠?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서 한 번에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그릇에 담아서 양은 똑같지만 횟수를 여러 번 준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66번. 낮에 집안의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배회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 보통은 밤에 배회를 하는데 낮에 이러고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문을 활짝 열어둔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다. 커튼을 새 것으로 바꾸어준다.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해준다.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약간 생뚱맞지만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 또는 화장실을 가고 싶은지 확인합니다. 신체적인 욕구를 우선 처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배가 고픈 수도 있고요. 뭔가 먹고 싶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어디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위험한 물건 치운다.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옷가지는 치운다.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함께 있어준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뭔가 배회할 때 나갈 수 있게 하면은 실종됩니다. 라디오는 작게 트는 게 낫겠죠? 커튼을 새 것으로 바꿔준다? 뭔가 익숙한 환경이 좋은데 새로운 것으로 바꾸면 더 불안해합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아무도 없는 창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 왔네. 엄마가 금방 나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슴 아프네요. 그죠? 이게 뭐예요? 환각을 보는 거죠. 뭐라고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밖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커튼을 쳐요. 아들이 보고 싶군요. 라며 손을 잡아준다. 밖에 사람 있는지 눈 크게 뜨고 보세요. 라고 말한다. 기력이 없으셔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라며 간식을 준다. 아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뭐예요? 함께 있어줘야겠죠? 아들이 보고 싶으시군요. 손을 잡아준다. 일단 환각을 봅니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요. 밖에 아들이 어딨어요? 이렇게 부정하거나 다투면 안 되겠습니다. 68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가 이랬어요. 어제 우리 딸이 용돈을 주고 갔는데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정답 뭐예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지 않아도 이런 거는 답을 딱 맞추셔야 됩니다. 같이 찾아봐요. 이게 답이에요. 딸이 준 용돈이 얼마예요? 제가 잘 보관해놨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마음은 이렇죠. 하지만 이러면 안 된다.
대상자를 설득하거나 부정하면 안 돼요. 함께 찾아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조그만 손수건 같은 거로 계속 반복적으로 잊어버렸다고 한다면은 똑같은 물건을 사두었다가 여기 있네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69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며 소란을 피울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설이에요. 요양원에 있어요. 나 집에 가겠다 이런 대상자가 한둘이겠습니까? 그쵸? 혼자서는 집에 못 가시잖아요. 저기 앉아서 텔레비전 보세요. 집에 가도 이제 아무도 없어요. 어르신 나가시면 제가 혼나요. 아들이 모시러 올 때까지 우리 퍼즐 맞춰요. 소란을 피운다. 파괴적인 행동이에요. 파괴적인 행동은요. 이해하지 못하면은 같은 말로 반복해 줍니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왜 그랬는지 상기하지 않죠? 부정적인 감정이 다시 한번 곱씹어지기 때문이에요.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나면 일단 중지하고 자극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쉬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죠? 70번 기저귀를 차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서 성기에 상처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톱을 짧게 깎아준다. 나쁜 방법 아니죠. 부끄러운 행동임을 지적한다. 하의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말한다. 일단 손톱을 짧게 깎아주는 게 좋죠.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옷이 불편한지, 대변이나 소변 보고 싶은지 확인을 해야겠죠. 회음부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요로 감염이 생겼을 때는 또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71번 치매 대상자의 진압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은 달력 만들기, 악기 연주, 선 따라 그리기, 물건값 계산하기, 좋아하는 음식 말하기. 이 문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공부 안 했던 부분인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진압력이 뭐예요? 시간이나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켜야 돼요. 이걸 잘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지금 몇 시인지, 여기가 어딘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 장소, 사람에 관련된 보기가 뭐가 있어요? 달력, 시간이죠. 악기, 선 따라 그리기, 계산하기, 말하기. 그래서 진압력 하면은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력 만들기가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진압력이 이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는요, 인지를 자꾸 시켜줘야 돼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지금은 12시니까 점심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요. 도토리 주우러 가자고 자꾸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겨울이니까 도토리는 가을에 주스러 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중증 인지기능 장애자, 경증 인지기능 장애자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경증이야. 병이 가볍다는 거죠? 뭔가 더 어려운 걸 할 수 있어요. 과일 가게 가면 어떤 과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해봅니다. 여러 가지 단어를 말할 수 있겠죠? 딸기, 사과, 수박, 복숭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뭔가 좀 건강한 사람들, 덜 아픈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증 인지기능 장애자. 똑같이 그리기, 선 따라 그리기. 요거는 다 겹칩니다. 하지만 똑같이 그리기, 굉장히 어려운 걸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선 따라 그리기, 어려운 걸 그리는데 중증인 경우는 많이 아픈 사람이죠. 쉬운 거밖에 따라할 수가 없어요. 악기 연주하기, 기타 치고 피아노 치는 그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탬버린 그냥 손으로 흔드는 거, 이게 가능하다. 선따라 그리기 똑같이 그리기 가능한데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쉬운 것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악기 연주하기, 악기를 어떻게 연주해? 중증입니다. 그냥 탬버린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72번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며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태도는 나쁜 태도는 물어본 거예요. 나쁜 거를 골라야 되겠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이거 나쁜 태도 아닙니까? 그쵸? 단어 이외의 표정에도 신경 쓴다. 이거 좋은 거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이거 좋죠. 논쟁 시 대상자의 주장을 먼저 들어준다. 이거 좋죠. 대상자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좋아요. 그런데 방해하는 태도는 해놓고 이거 맞지 하고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까? 나쁜 거를 고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내면 안 되겠죠.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해줘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경청이에요. 경청의 방법, 말하는 순서를 기다린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은 수용한다. 오감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듣는다.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 표정을 관찰하면서 듣는다.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약간의 리액션을 해주는 거겠죠. 경청을 방해하는 것,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한다는 거예요.
73번. 제가 대상자가 식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인 반응. 대상자가 그랬어요. 지난번 요양보호사 반찬은 내 입에 딱 맞았는데. 요양보호사 사실 기분은 나쁘겠죠?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지난번 요양보호사 반찬이 입맛에 맞으셨구나. 저도 좀 잘 만들어 볼게요.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 나빠요. 그럼 그 요양보호사로 바꿔드릴게요. 이젠 제가 담당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전 요양보호사가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다른 어르신은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던데요. 뭔가 강요하지 않죠. 공감은요. 그 사람이 말한 거 그대로 그냥 맞장구 쳐주면 됩니다. 아, 지난번 요양보호사 반찬이 입맛에 맞으셨구나. 저도 좀 해볼게요. 이렇게요. 공감은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느끼고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거예요. 반영이라고 하죠. 의사소통의 방법인데요. 이 상대가 한 말 그대로 요 표현을 써가지고 반복해 주는 거 괜찮아요. 또 문제의 상황에서 대화를 지속시키고 문제를 지닌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다. 아, 입맛에 맞으셨구나. 저도 좀 잘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뭐 요양보호사님도 좀 뭐 맛있게 해주세요. 또는 요양보호사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결국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간다. 74번. 대상자가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법.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되죠. 다른 주제로 바꾸어 말한다. 가족에 대한 험담은 점잖지 않다고 말한다. 며느리 잘못을 아들에게 전달한다고 말한다. 맞장구를 치며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그냥 공감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셨구나. 이렇게요. 가족의 태도와 행동은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 75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눈이 안 보이죠. 얼굴 표정을 사용하며 대화한다. 어차피 안 보입니다. 지시대명사 이거저거 대상자와 반걸음 떨어진 뒤에서 이야기한다.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설명한다.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넨다. 요게 정답이죠. 얼굴 표정 사용해도 안 보입니다. 지시대명사 이것저것 이렇게 설명하면은 몰라요. 상월의 위치를 대상자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3시 방향, 오른쪽 3시 방향에 휴대폰 있어요. 오른쪽 3시 방향에 물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상자 방걸어 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면에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대상자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설명합니다. 뭐 2시 방향, 5시 방향 이렇게요. 신체 접촉하기 전에 말을 먼저 해줘야 돼요. 눈이 안 보이는데 누가 내 몸을 먼저 건드리면 너무 놀라겠죠? 그래서 항상 말을 먼저 건네야 됩니다. 보행을 한다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반보 정도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이 팔을 끄는 듯한 자세, 리드하는 자세가 좋지 뒤에서는 무조건 틀린다. 시각장애, 눈이 안 보여 뒤는 무조건 틀린다는 거. 76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 그림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춰 이야기한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그림판, 짧은 문장,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대상자 아니겠어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력, 판단력이 부족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항상 그림판 나오면요. 이해력, 판단력 장애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세요. 77번. 시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대처할 때 준수해야 되는 기본 원칙.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전문 의약품을 사용하여 처치한다.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미룬다. 뭐를 응급처치를 아니죠. 응급처치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처치를 중단한다. 정답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처치한다. 이런 것이 답이고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릅니다. 연장자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나이만 많다고 아는 거 아니니까요. 전문의약품을 사용하여 처치한다. 뭐 전문적인 의약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응급상황에서는 기본적인 대처만 해도 된다. 전문 의료인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미루면 우리가 CPR,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왜 배웁니까? 중요한 시간은 4에서 6분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은 뇌가
뇌사에 빠진다 했어요. 근데 119가 이 안에 못 온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응급처치 초반에 그 골든타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급처치를 해도 반응이 없다고 처치를 중단하면 안 되죠. 그 의료진이 와서 119가 와서 손을 넘길 때까지는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든지 하임리히법을 하든지 끝까지 그 생명을 살려야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 전문 의료인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다. 78번 대상자가 넘어져 출혈은 없으나 손목에 통증이 있고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여러분 골절 하면은요 보기 볼 것도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얼음한다. 또는 부목대준다. 그리고 찬찜질 냉찜질한다. 요게 항상 답이 되겠어요. 그리고 장신구가 있다고 하면은 빼준다. 제거해준다. 왜? 부으면 안 빠지니까. 이거 3개 중에 하나입니다. 1번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손목 부위를 지압해준다. 손목을 반복적으로 털어보게 한다. 움직이면 안 되죠. 손목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의자에 앉히고 팔을 심장 아래로 내려준다. 항상 위로 올려준다. 어떤 경우에는 압박봉대를 감는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틀렸어요. 왜? 그거보다 더 정답에 가까운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돼요. 차가운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괜찮죠? 튀어나온 뼈를 압박한다. 보통은 그 전체를 부목을 대고 고정시킨다. 지압해주면 안 됩니다. 털어보게 하면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심장 위로 올려서 부종을 방지합니다. 손상 부위는 부목을 이용하여 고정한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골절 의심된다면 냉찜질을 한다는 거. 79번 심폐소생술 중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 딱 봐도 우리 여러분 뭐예요? 팔을 쭉 뻗고 이렇게 직각이 되어라 했잖아요. 그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가슴 중앙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올려놓는다. 깍지 끼죠? 올려놓죠? 그리고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이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하고 눌러주는 거예요.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라. 이게 중요하죠? 가슴이 최소 5cm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체중을 실어서 압박을 합니다. 이 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체중을 실어서 하셔야 되겠어요. 1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을 합니다. 80번 심폐소생술 할 때 인공호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인공호흡 어떻게 해요? 10초에 2번 불어 넣어준다 그랬어요. 턱을 아래로 당겨 기도를 개방한다. 털을 위로 올렸죠? 10초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넣는다. 10초에 2번이라고 했습니다. 위가 팽창되도록 세게 숨을 불어넣는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2예요. 30대 2죠. 1초에 걸쳐 서서히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생소하기는 했어요. 가슴이 상승될 정도로 숨을 불어넣는다. 요거 맞아요. 기도 유지 후 인공호흡 2회를 10초 이내로 실시하는 거예요. 10초마다 한 번씩 숨을 불어넣는 게 아니고요. 30대 2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한 다음에 10초 이내에 이렇게 불어주는 겁니다. 가슴이 상승되는지 숨을 불어 넣으면서 한 번씩 확인을 하죠. 턱을 아래로 당기는 게 아니라 위로 들어 올려주죠.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